안녕하세요. 한국은퇴전문가 해외봉사협회 코아세입니다. 오늘은 작업 안전에 관하여 보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안전수칙. 두 번째, 안전의 기본 요소. 세 번째, 안전에 대한 원칙. 네 번째, 안전의 10가지 포인트. 다섯 번째, 안전운전. 여섯 번째, 응급처치. 일곱 번째, 안전 프로그램으로 총 7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 안전수칙입니다. 작업을 할 때에는 규정된 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설 및 작업기구는 점검 후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작업장 주위 환경을 항상 정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인화물질이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 취급을 엄금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표시 구역은 담당자 외에 무단 출입을 금합니다. 여섯 번째,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모든 기계는 담당자 이외의 취급을 금합니다. 여덟 번째, 음주 후 작업은 금합니다. 아홉 번째, 현장 내에서는 장난을 하거나 뛰어다녀서는 안 됩니다. 모든 전선은 전기가 통한다고 생각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11번째, 기계 가동 중 기계에 대한 청소, 정비 등을 하지 않습니다. 12번째, 사전 승인이 없는 화기 취급은 절대 엄금합니다. 13번째, 책상, 캐비넷 등은 사용 후 서랍을 꼭 닫도록 합니다. 14번째, 각종 리본 폐용 기간을 준수하고 항상 폐용하도록 합니다. 네, 이상 안전수칙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안전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총 10가지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육체를 건강하게, 마음을 명랑하게 하라. 두 번째, 서로 믿고 협력하라. 세 번째, 지시나 수칙은 잘 지키도록 하라. 네 번째, 몸가짐을 단정히 하라. 다섯 번째, 정리정돈을 제일로 알고 실천하라. 여섯 번째, 기계나 기구는 잘 보관하고 사용하라. 일곱 번째, 작업은 올바른 순서대로 하라. 여덟 번째, 신호와 연락은 확실하게 하라. 아홉 번째, 모르는 일은 항상 물어보고 하라. 마지막으로 물이나 태만은 사고의 원인으로 알고 금하라. 다음으로 안전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총 10가지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고나 직업병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 두 번째, 관리 감독자는 모든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세 번째, 안전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중요한 조건이다. 네 번째, 안전한 작업장이 되기 위하여 교육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다섯 번째, 안전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여섯 번째, 모든 결함은 즉시 교정되어야 한다. 일곱 번째, 안전하지 않은 작업과 사고 우려가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여덟 번째, 업무 후의 안전은 업무 중의 안전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 아홉 번째,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는 것은 업무에도 도움이 된다. 열 번째, 안전에 있어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안전에 있어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다음은 네 번째, 안전의 10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장은 언제나 단정하게 할 것. 두 번째, 보호구는 바르게 몸에 착용할 것. 세 번째, 작업 전에는 기계나 치공구의 점검을 행할 것. 네 번째, 안전표지의 의미를 잘 이해할 것. 다섯 번째, 스위치는 신호 확인을 할 것. 여섯 번째, 안전장치를 제멋대로 제거하지 않을 것. 일곱 번째,
공동 운반을 항시 소리에 맞추고 행할 것. 8번째, 치공구는 사용 목적에 맞는 것을 사용할 것. 9번째, 넘어지기 쉬운 것은 밴드나 쇠사슬고리로 고정시킬 것. 10번째, 물건을 적재할 때는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무거운 것부터 가벼운 것으로 할 것. 네, 다음으로 5번째, 안전운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 상태를 점검을 하고 냉각수, 타이어 압력 등등 차량 내의 점검 상태를 확인합니다. 또한 유리 및 차 내 청결 또한 유지해야 합니다. 차량 좌석에 의자, 백미러, 안전벨트 등을 조정을 하고 출발 전 정확히 시동을 겁니다. 다음으로 출발하기 전에 주의 및 교통 상황을 파악을 하고 제한 속도 준수 및 주변 도로 교통 상황을 잘 점검하고 차선 변경 시에는 반드시 확인하고 차선도 준수해야 합니다. 운전대는 반드시 양손으로 잡고 대화 시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눈은 좌우를 돌려 주변 상황을 항상 확인합니다. 운전 중에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에 다른 운전자의 행동을 항상 보고 예견해야 하며 차가 멈출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유 있게 조작합니다. 항상 앞차와는 적정 거리를 유지를 하고 주변 상황에 따라 적절히 경적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차로 진입 시 좌우 차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교차로 통행 시에는 서행을 하고 횡단로 통과 및 서행 및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앞차를 추월할 시에는 반드시 주의를 해야 하며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후진 시 후부에 있는 차량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6번째, 응급처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침착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급한 환자부터 순서적으로 처치합니다. 부상이 있다면 부상 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환자의 체온 유지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심신이 안정되도록 돕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조난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운반 준비할 때 응급처치입니다. 첫째, 적절한 운반 방법을 모색합니다. 둘째, 반재료 확인과 운반자를 요청합니다. 셋째, 불필요한 이동은 피하고 쇼크를 예방합니다. 다음으로 응급처치의 구명 4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강 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기도를 유지합니다. 세 번째, 오염 방지를 위해 상처를 보호합니다. 네 번째, 쇼크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온도를 유지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발생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침착해야 합니다. 또한 재해자를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요청하거나 본인이 신속히 의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 프로그램은 총 4가지로 기계산업안전, 전기작업안전, 건설안전보건교육, 가스안전 사고 예방 관리가 있습니다. 먼저 기계산업안전에 대해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한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교육, 재해 예방의 첫걸음. 매년 사업장에서는 9만여 명의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고 있고 약 1,900여 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인리의 법칙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중상자가 1명이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당할 뻔했던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대 29대 300이란 것입니다. 우리 산업 현장의 재해 원인인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하는 노출되거나 잠재된 유해 위험 요인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잠재적 위험을 찾아 제거하고 스스로 안전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재해 예방의 첫걸음이 바로 안전보건교육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 시간과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에게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특별교육, 물질안전보건교육 등을 철저히 실시하고 근로자는 해당 교육과 훈련을 통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안전수칙과 작업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행동을 습관화, 생활화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재해 예방의 첫걸음. 전기 사고의 유형과 원인으로 다양한 사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정전에 의한 전기 사고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소별로 전기 작업자의 제한을 잘 살펴보고 따라야 합니다. 근로법 제319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단할 때 더 위험해질 경우와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합니다. 감전 시의 응급조치 방법으로는 한국화학연구원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만든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전 사고가 일어나면 감전 쇼크로 인해 산소 결핍 현상이 나타나고 심장 기능 장애가 심할 경우 몇 분 내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의 동료는 신속하게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은 동반 감전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 감전 사고가 일어나면 전기 공급을 차단하거나 전원부가 보이지 않을 경우 플라스틱이나 나무 막대와 같은 부도체를 이용해 환자를 전원으로부터 떼어놓습니다. 환자의 가슴이나 호흡기관에 귀를 대고 상태를 확인한 후 평편한 자세로 눕힙니다. 동시에 주변의 동료는 119에 신고해 구급차를 대기시킵니다. 이후 가슴 중앙을 양손으로 30회 정도 눌러줍니다. 이후 동료의 입안에 있는 오물들을 제거하고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완전히 개방시킵니다. 기도가 개방된 상태를 유지한 채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코를 막고 입을 밀착시켜 숨을 불어넣습니다. 처음 4회는 신속하고 강하게 불어넣어 폐가 완전히 수축되지 않도록 합니다. 동료의 흉부가 팽창된 것이 보이면 다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이 과정을 동료의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반복해서 실시합니다. 이처럼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는 감전 환자의 95% 이상을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 작업의 위험성 파악인데요.
항상 기본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재료와 기기 점검 및 확인입니다. 안전 유의 사항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폐쇄형 외함 구조의 MCC 판넬입니다. 다음 사진은 폐쇄형 외함 구조의 배전반 패널입니다. 다음 사진은 폐쇄형 외함 구조의 배전반 내 기기의 배치와 접지입니다. 우리가 전기를 가까이 하는 만큼 정전도 자주 있을 수 있는데요. 정전 작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작업 내용에 대한 현장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건설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된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쓰러져 있었던 거지? 바로 옆에서 쾅하는 소리가 나고 가스 폭발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 뒤로 전혀 기억이 나질 않네. 다행히 폭발할 때 주방엔 나밖에 없었나 보네. 어서 밖으로 대피하자. 점장님! 점장님! 괜찮으세요? 한쪽 다리가 잘 안 움직여요. 이런. 사장님이랑 다른 사람들은요? 먼저 밖으로 나간 것 같아요. 우리도 어서 밖으로 대피해요. 연기나 가스에 질식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 물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으세요. 네. 이런. 입구가 막혔어. 이거 어디로 나가야 하지? 이거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먼저 나간 사람들이 신고를 했을 테니까 금방 구조대가 올 거예요. 예. 여기 초가 있는데 불을 좀 켤까요? 잠깐만요. 아직도 불쾌한 냄새가 나는 걸 보니까 지금도 가스가 새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불이나 전기기구를 켜면 또 다른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정말 위험해진다고요. 네. 죄송해요. 바닥에 남아있는 가스를 빨리 내보내야 해요. 자. 네. 갑자기 눈이 너무 따가워요. 이런. 가스가 눈에 들어갔나 봐요. 어서 깨끗한 물로 씻으세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저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요. 저쪽으로 가보죠. 네. 나온다. 살았다. 괜찮으세요? 아유, 살았네.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119 구급대가 곧 도착할 겁니다. 추가 폭발이 있을지 모르니 어서 공터로 대피해주세요. 큰 폭발이었는데 두 분이 대응을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가스 밸브를 다 차단해 주셔서 추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고 두 분 다 물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은 덕분인지 호흡 기관에도 큰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폭발 원인을 살펴보니까 구멍을 뚫지 않고 버린 부탄가스가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역시 부주의가 원인이었군요. 잠깐! 평소에 가스기구와 호수 연결 부분은 비누 거품으로 수시로 점검하셔서 누설 여부를 살펴주세요. 과열이 되기 쉬운 가전제품이나 보일러도 무리해서 사용하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그날 이후로 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누구보다 가스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안전 셰프로 거듭났을 뿐 아니라 서로 평생 지켜주고 싶은 소중한 사람을 만났으니까.
시대대 안전 맞춤. 건설 안전 보건 교육은 월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취약 시기별 안전교육 내용과 화재 예방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화재 예방 교육. 두 번째, 해빙기 안전 교육. 세 번째, 장마철 안전 교육. 네 번째, 태풍기 안전 교육. 마지막으로 동절기 안전 교육이 있습니다. 사업 내에서도 안전 보건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관리 감독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장소에 따라 다른 특별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 기초 안전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로부터 근로자까지 조직 구성도입니다. 안전보건 교육 계획하기 위한 수행 순서입니다. 다음으로 가스 안전사고 예방관리 교육에 대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와 세계 속 경기도에서 제공한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계 점검, 보수 시 작업 안전. 기계 점검, 보수 작업 시에도 안전 작업 절차를 지켜야만 재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계 점검, 보수, 청소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중에 설비가 작동되지 않도록 전원을 차단해야 하며 잠금 장치도 설치하여 다른 작업자가 기계 설비를 작동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조작 금지 표지판도 설치하여 다른 작업자가 기계를 작동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기계 점검, 보수 시 작업 안전 절차에 따라 작업 전 전원 차단, 잠금 장치 설치, 표지판 부착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가스에 의한 사고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화재와 폭발은 장소에 따라 밀폐 공간에서는 폭발의 위험을 갖고 개방 공간에서는 화재의 위험을 갖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연소의 정의 및 특징과 종류입니다. 폭발의 종류입니다. 연소의 3요소입니다. 화재의 종류 및 진압 방법입니다. 가스 누설 시 조치 사항입니다.
가스 누출 사례 유형입니다. 사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스 사고도 다양하게 분류가 되는데요. 누출, 화재, 폭발, 중독, 파열 등이 있습니다. 조사 장비로는 가스 누출 검지기가 있습니다. 응급조치 훈련으로 심폐소생술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안전을 우선시하여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코아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